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토지 이동에 관한 절차를 배우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이 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그냥 수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등록상 정정입니다. 그럼 여기에 보니까 이래 나와 있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이 잘못이 있을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 또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등기 파트가 있고 지적 파트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등기법에서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것은 경정등기라고 부릅니다. 경정등기. 고칠 경자를 써서 경정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지적법에서 잘못 적은 걸 바로잡는 것은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보니까 등록사항 정정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항상 법을 공부할 때 시는 뿌린 자가 거두는 거예요. 그 말은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라 이 말. 그럼 잘못한 사람은 항상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했느냐, 등기관이 잘못했느냐, 지적소관청입니다. 신청인이 잘못했느냐,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바로잡아야 돼요. 그럼 이걸 이제 그림으로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보세요. 지적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죠. 이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잘못 등록을 해서 이걸 바로잡는 것을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소유자가 나오죠. 여기서 소유자라는 것은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적었다, 주소를 잘못 적었다,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것을 소유자 정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위에 거를 먼저 공부해보면 토지의 표시를 잘못 적었다. 이걸 바로잡는 게 등록사항 정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는 잘못한 사람이 바로잡아라. 그 말은 신청인이 잘못했다면 신청으로 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잘못했다면 직권으로 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 직권이라는 말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치는 게 직권입니다. 그래서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불이익 보는 자가 있는데 공무원이 마음대로 고쳐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 이거 잘못 등록됐는데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너희들이 신청해라. 그래서 뭘로 하느냐? 신청을 해요. 그럼 정리를 하면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직권으로 정정하면 되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직권으로 할 수 없으니까 토지 소유자에게 신청을 하도록 통지를 한다 이러면 돼. 그럼 위에 거를 그러면 보면 신청인이 잘못했죠. 그러면 신청만 되는 겁니다. 직권은 안 됩니다. 직권으로 지금 공무원이 잘못했죠. 그러면 직권도 되고 신청도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소유자가 나오죠. 좀 전에 소유자를 정정한다는 말은 성명이 잘못됐다, 주소가 잘못됐다,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거든. 이때 여러분들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등기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를 바로잡을 때는 등기부를 보고 바로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부를 보고 바로 고쳐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면 소유자가 바로잡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미등기가 나왔잖아요.
이러면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직권으로는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 등기가 돼 있다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이니까 등기부를 보고 직권으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등기는 등기부가 없죠. 없으니까 근거 자료가 없거든. 그러면 직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볼 때 자 보세요. 여기 신청, 여기 신청, 여기 신청, 여기 신청, 신청은 다 되잖아요. 그럼 시험에 출제를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직권입니다. 신청인이 잘못했을 때는 직권 안 됩니다. 미등기는 직권 안 됩니다.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직권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 변경이네요. 여러분들 지적에서 1등으로 중요한 건 지목, 2등으로 중요한 건 축척 변경입니다. 그런데 이 축척 변경이 33회 시험에는 세 문제를 냈어요. 한 문구의 제목에 세 문제를 출제했다. 이러면 아주 출제 빈도가 높은 거예요. 이 축척 변경은 시험에 출제할 게 너무 많아요. 왜? 날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주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유념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임야도에서는 축척 변경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거는 법에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축척 변경은 지적도에서만 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어서 등록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기가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인데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이다. 이걸 50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바꿔줄 수 있다. 그럼 제가 왜 500분의 1이라고 쓰느냐 이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거든.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7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정밀한 게 50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꿀 때 이왕 바꿀 거 대충 정밀한 걸로 바꿀 것이냐 제일 정밀한 걸로 바꿀 것이냐 제일 정밀한 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500분의 1이에요. 그걸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문구를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이렇게 이해를 해 볼게요. 가까이 질문을 가져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아파트 재개발할 수 있고 재건축할 수 있죠. 이때 재개발하려면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고 해야 되죠. 재개발하려면 재개발위원회 정비사업조합 결성을 하죠. 재개발하려면 서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축척 변경도 이와 유사합니다. 그럼 만약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꿀 때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바꿔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들듯이 축척 변경하면 축척 변경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출제인이 시험 문제 되면 이걸 칸을 이렇게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가 이런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앞 시간에서 이렇게 배운 적이 있죠. 하나만 더 적어놓게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읍면동장 이렇게 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업무를 볼 때 상급기관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보는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계를 외워두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번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 받고 해라. 축척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해라. 지적 공부를 반출할 때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고 해라. 이걸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을 바꿀 때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 변경의 의결을 거치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럼 승인이 떨어졌어요. 떨어졌다면 시행 공고는 20일 이상 한다. 이 시행 공고는 그냥 강남구청 게시판에다가 써붙이는 거죠. 이렇게 써붙이겠죠.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축척 변경을 하고자 하니 토지를 소유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점유자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주세요라고 알리는 게 시행공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기해야 될 건 20일 이상 공고한다. 이거를 암기하면 돼요. 그 다음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만약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면 자 글자를 볼게요. 경계라는 말이 있고 경계점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여기 보세요. 이게 갑의 땅이라면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 그러면 이게 경계예요. 그럼 요 점 있죠. 그죠? 이게 경계점이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자기 땅에다가 깃대 꽂아라 이 말. 이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경계점 표지 설치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하는 거예요. 그럼 이 30일을 외워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또 시험에 낼 때 그럼 이 경계점 표지 설치는 누가 하느냐?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지력소관청이 한다면 X가 되는 것이고 소유자가 한다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시험은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청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경계점 표지가 설치됐죠. 그럼 이 경계점을 기준으로 잡고 이 땅에 청량을 해 가는 거예요. 청량을 해 가면은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청량을 해 가면은 자 여러분입니다. 여기 5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축척 변경하는 청량을 완료하였을 때는 시행공고일 현재 지로구분상의 면적과 청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변동사항을 표시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나왔죠. 33회에 이렇게 빈칸으로 딱 해놓고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뭔가 이게 시험에 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리합니다. 축척 변경을 하면 청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청량을 하면 지번별 조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강남구 삼성동의 토지가 1,000필지가 있다면 1번지부터 1,000필지까지 쫙 써내리겠지. 써내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1번지에 소유자가 누구, 지목이 어떻게 되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공시지가가 어떻게 되고 이걸 쭉 써내리는 게 지번별 조서예요. 그럼 만약 축척 변경하기 전입니다. 축척 변경한 후입니다. 1번지의 면적이 300이에요. 2번지의 면적은 500이에요. 3번지의 면적은 700입니다. 이때 축척 변경하기 위해 청량을 했어요. 청량을 해보니까 1번지는 310으로 놓은 거예요. 2번지는 500으로 놓는 거예요. 3번지는 695로 놓는 거예요. 그 말은 1번지는 면적이 증가했죠. 증가. 3번지는 면적이 감소되었죠. 즉 청량을 하면 경계 면적이 변한다. 그러면 1번지 소유자는 면적이 늘어났죠. 그러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죠. 3번지 소유자는 면적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지팡이 들고 구청으로 돌진하면 돼요. 구청에 가서 이놈의 자식들 공무원들 할 일 없으니까 청량회가 남의 땅 면적 줄여놨다. 노발대발해도 돼요. 됩니다. 그러면 구청 지적과장 나와야 돼요. 나와서 할아버지를 달래야 돼요. 그럼 할아버지 대포 집에 모시고 가서 막걸리 한 사발 사드리면서 할아버지 옛날보다 면적이 줄어들었죠. 줄어든 만큼 돈 나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글자를 보면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저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 돼요.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돈 받아가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청산의 절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공평하잖아요. 면적이 늘어나면 돈 내놔야지. 면적이 줄어들면 돈 받아가야 돼. 이게 청산의 절차예요. 그러면 이 1번지의 소유자는
10제곱이 늘어났잖아요. 5번지의 소유자는 5제곱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놓고 줄어든 사람은 돈 받아가야 되거든. 그럴 때는 얼마로 할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 국가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한다. 그러면 1제곱미터당 100만 원 할 거냐 200만 원 그걸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청산금 산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래 놨죠. 청산금은 지적소관청에서 조사를 해서 축척변경위원회로 제출을 하면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은 있잖아요. 이 위치 바꾸는 게 시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위원회에 이러면 맞는 지문이죠. 그 말을 거꾸로 하면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지적소관청 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이런 표현을 썼죠. 축척 변경하면 면적의 정감이 있으니까 면적에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놓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은 돈 받아가야 되거든. 이게 청산의 절차예요. 그러면 청산금은 1제곱미터당 100만 원 하기로 했다. 이거 조사는 지적소관청이 해서 축척변경위원회로 제출을 하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좋다. 1제곱미터당 1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자. 이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청산금이 산정이 되었다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일 이상 주민들에게 공고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 내놓으라고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돈 받아가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이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들은 고지서를 받았죠. 받았다면 이재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기. 그러면 여러분들 잠깐만 제가 좀 전에 이렇게 그랬죠. 1번지 소유자, 2번지 소유자, 3번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게 축척 변경 전, 축척 변경 후거든. 좀 전에 300이 있었다, 500이 있었다, 700이 있었다. 310으로 넣으더라, 500으로 넣으더라, 695로 넣으더라. 그럼 이 사람은 10제곱이 늘어났죠. 이 사람은 5제곱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 내놔라고 고지서 보내고 줄어든 사람한테는 돈 받아가라고 고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은 고지서를 받았죠. 받았다면 그때 이제 이재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기할 때 이 사람 이재기합니다. 이 사람도 이재기합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1번지 소유자는 면적이 늘어났죠. 늘어난 사람은 돈 내놔야 되거든. 내놓는 사람은 금액이 많다고 이재기해야겠지. 이 사람은 면적이 줄어들었죠. 줄어드는 사람은 돈 받아가야지. 받아가는 사람은 돈의 금액이 적다고 이재기하겠죠. 그러면 시험에는 이래 놉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력소관청에 이재기를 하면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그럼 요거는 33회 때 기출문제 답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칸을 비우는 거예요. 이렇게 비우고 이 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결론은 이의신청은 지력소관청에다가 합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의결은 축척변경위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으로 보세요. 이의신청이라는 표현은 처분 행위를 하는 관청에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보느냐? 지적소관청의 업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의신청도 지적소관청에다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이제 이래 나와 있죠. 자, 납부, 여기는 또 직업이거든. 그러면, 자, 납부는 6개월 이내에 지력소관청에 내야 한다. 이 면적이 늘어난 사람은 1제곱미터당 100만 원을 하기로 했다면 이 1번지 소유자는 1000만 원을 구청에다가 납부를 해야 돼요. 그때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면적이 줄어들었죠. 그럼 줄어든 사람한테는 수령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면 되는 거라. 결론은 납부 지급은 6개월 통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보니까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여기 나와 있죠. 확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걸 옛날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축척 변경에 확정 공고를 하는 시기가 언제냐? 그게 납부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즉 줄 것 주고 받을 것 다 받았다. 이러면 이제 확정 공고를 한다. 이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그래서 이제 장부를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지를 공부를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합니다. 지적에서 축척 변경은 무조건 출제를 하거든.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축척 변경은 도면의 축척을 12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바꾸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합니다. 강남구 삼성동의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을 500분의 1로 바꿀 때 강남구 삼성동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승인이 떨어졌다면 20일 이상 공고를 하고 공고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그 설치된 경계점을 기준으로 청량을 하고 청량을 하면은 경계 면적이 변하니까 변한 내용을 지번별 조서에다가 작성을 하고 그러면 이제 면적이 변했으니까 청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 늘어난 사람한테는 돈을 주는 것이고 돈을 받는 것이고 면적이 줄어드는 사람한테는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청산금 산정은 지적소관청이 조사해서 축척변경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하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좋다 100만 원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이 되었다면 얼마로 결정했다는 걸 공고,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하고 납부고지 수령통지는 공고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하고 그럼 이제 납부고지 수령통지를 받은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지력소관청에다가 이재기를 합니다. 그럼 이재기가 없다면 납부는 6개월, 지급은 6개월. 그럼 납부 지급이 완료가 되면 확정 공고를 하고 확정 공고 때 토지 이동이 일어난 걸로 본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썼죠. 재개발하면 재개발위원회 만들듯이 정비사업조합 결성하듯이 축척변경을 하면 축척변경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축척변경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그 중에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민이 5명 이하라. 그러면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 다음에 위원은 누가 위촉하느냐? 지적소관청이 위촉을 하고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지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있거든. 그럼 이 4개를 또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나갑니다. 축척변경의 절차에서 모든 결정권은 축척변경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축척변경위원회가 결정을 하면 집행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변경 시행 계획 수립도 누가 하느냐? 축척변경위원회. 청산금 산정도 누가 하느냐? 축척변경위원회. 청산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 의결도 누가 하느냐? 축척변경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회의는 법에 이렇게 나옵니다. 상식으로 봅니다.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한다.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회의 진행한다.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한다. 그거는 상식으로 풀면 되잖아요. 우리 개모임을 할 때도
회원 모집을, 회의 소집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위원장이, 회장이 하는 것이지. 그럼 여기서 한 개만 딱 외우면 됩니다. 회의를 소집할 때는 통지를 해줘야 되거든. 그 며칠 전까지 통지하느냐, 5일 전까지, 이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5일 전까지 통지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정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자, 보세요. 이렇게 딱 되어야 돼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소유자가 변했죠. 이걸 바로잡는 게 소유자 변동입니다. 그러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요 지적 정리가 여기에 지금 지적 정리 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 알려야 돼요. 이게 등기 촉탁입니다. 그다음에 소유자에게도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소유자 정리입니다. 정리.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 여기 볼게요. 지적공부 정리죠. 요 작성을 보세요. 토지에 이동이 있다면, 이게 토지에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소유자가 변했다면 소유자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이걸 이제 시험에 지문으로 띄우는 거예요. 띄우는데 이제 여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자, 글자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여기에 봅니다. 등록이 있어요. 등록.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어요. 토지 이동이 있어요. 지적 정리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하거든. 여기에 등기부가 있다.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다. 지적 공부가 있다. 그럼 등기부에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거든. 그러면 만약 이 토지를 처음으로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목이 전이다 이렇게 하는 게 등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도 이렇게 지목의 전이라고 쓰겠죠. 이게 우리가 지적법에서는 등록이라고 부르고 등기법에서는 등기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뀔 수 있잖아요. 바뀌는 게 토지 이동이고, 바뀌었다면 이렇게 고쳐야 되잖아요. 이 고치는 게 지적 정리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등기소에다가 알려줘야 돼. 이게 등기 촉탁이라. 왜? 여러분 여기는 지목이 되죠. 근데 여기는 지목이 전이잖아요. 불일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여기서 한번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지적 공부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가 있어요. 지적 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봅니다. 여기에 지목이 전이다 이게 하는 걸 등록. 여기에 지목이 전이다 이렇게 하는 게 등기 되죠. 그러면 지목이 전이면 밭입니다. 밭인데 영원히 밭으로 있을 수도 있고 밭에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뀌는 게 토지 이동이라면. 그럼 바뀌었다면 이렇게 고쳐야지. 이거 고치는 게 지적 정리예요. 정리. 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지목이 되죠. 여기는 전이잖아요. 일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알린다. 이게 등기 촉탁이에요. 알리는 게. 그러니까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등기소에 알려주는 게 등기 촉탁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적 공부를 보고 이렇게 고치는 거. 이거는 변경 등기입니다. 변경 등기.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에 소유자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럼 여기도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건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등기가 기준입니다.
토지의 표시는 등기가 기준이냐, 지르공부가 기준이냐, 지르공부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갑에게서 을로,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고쳤죠. 이게 소유권 이전의 등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니까 여기는 누굽니까? 갑, 불일치하거든. 그 이를 알려줘야 돼요. 이게 등기 필통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거를 보고 이렇게 고칩니다. 이거 고치는 걸 소유자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정리합니다. 소유자는 등기부가 기준, 토지의 표시는 지르공부가 기준. 따라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면 등기부를 먼저 고치고 고친 내용을 지력소관청에다가 알려주고,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지르공부를 먼저 고치고 등기소에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소유자 정리가 났죠. 제가 좀 전에 일어났죠.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냐, 지적이 기준이냐, 등기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소유자를 정리할 때는 등기부를 보고 하면 된다. 근데 이 서류가 많아요. 여기 보냈죠. 등기필정보, 등기반로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전산정보 자료 4개 중에 1개를 보고 소유자를 정리합니다. 4개를 다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4개 중에 1개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나와 있죠. 신규 등록할 때 토지 소유자는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여기 33회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그 부동산을 나타내는 장부는 2개입니다. 하나가 등기부, 하나가 지적공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죠.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 구청에서 담당을 해요. 담당 부서가 틀립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 바다를 밀입해서 육지로 만들었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를 먼저 만드느냐, 구청에 가서 지적공부를 먼저 만드느냐, 지적공부를 먼저 만들어요. 이 지적공부를 처음으로 만들 때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되거든. 이때 소유자는 등기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아직 없습니다. 왜? 지적공부를 먼저 만들기 때문에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가 없어요. 따라서 신규 등록할 때 이 소유자는 등기부가 없으니까 지력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촉탁이에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만 딱 정리하면 됩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등기소에 알려줘야 돼요. 그거 알리는데 물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죠. 등기 촉탁을 하는 거는 많죠. 안 하는 거는 2개밖에 없어요. 그게 신규 등록과 소유자 변동입니다. 여러분들 요 신규 등록을 잠깐만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됐죠. 여기에 등기부가 있고 여기에 지적 공부가 있거든. 그럼 제가 그랬죠. 등기부는 등기소에서 만듭니다. 지적 공부는 지적소관청 구청에서 만듭니다. 관장부서가 틀립니다. 따라서 이 지적 공부를 처음으로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거든. 그럼 답은 이겁니다.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등기 촉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했으니까 등기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알리는 게 등기 촉탁이에요. 그런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는 존재 자체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존재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등기 촉탁이라는 말도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토지 이동이 있다면 등기 촉탁을 하는데 토지 이동 중에 등기 촉탁 안 하는 거는 1개밖에 없어요. 그게 신규 등록. 여러분들 소유자는 있잖아요. 등기 촉탁은 토지의 표시가 변했을 때 알리는 게 등기 촉탁입니다. 소유자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소유자는 내려오는 거예요. 따라서 소유자 변동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해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적 정리 등의 통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출발을 딱 할 때 이렇게 봅니다. 자, 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변했거든. 그게 토지동이에요. 그럼 변했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게 신청 아니면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두 개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이 신청은 뭘로 하느냐? 소유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대위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풀이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자,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결론입니다. 소유자에게 알린다는 말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립니다. 그 말은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거든. 그럼 안 알리는 거예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했다, 대위 신청했다, 직권을 했다, 이건 전부 다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보니까 직권을 한 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사업 시행자인 게 나오죠. 여기에 대위 신청인 게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아직 우리는 기본 이론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론에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큰 흐름을 파가면 돼요. 흐름을 파는 거는 이거를 보셔야 돼요.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신청으로 하느냐, 직권으로 하느냐. 신청은 소유자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한다, 대위 신청한다. 직권은 지적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토지의 표시가 변했다면 변한 내용을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돼요. 결론은 소유자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알리느냐, 모르기 때문이냐, 모르기 때문에 알립니다. 알고 있으면 알릴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소유자가 신청한 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업 시행자 대변인 직권, 그러니까 우리 지적 파트의 직권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 이거는 이제 본 과정에서 배워야 돼요. 여기 보니까 직권, 여기 보니까 직권, 여기에 직권 이래 나오죠. 여기는 직권이 안 나와 있죠. 지번을 변경하는 거 당연히 직권으로 합니다.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거 당연히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흐름을 파가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시험 문제. 통지를 할 때는 통지하는 시기가 있는 거라. 여러분들 이 위보다는 아래가 월등히 중요합니다. 그럼 시기는 두 개로 나누거든. 하나는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냐, 필요하지 않은 경우냐. 필요하다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필요하지 않다면 지도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자, 보세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에 등기부가 있거든. 여기에 지적공부가 있어요. 그럼 등기부에 자 보세요.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요. 지적공부에 토지의 표시가 있고 소유자가 있어요. 소유자가 있어요. 자, 토지의 표시입니다. 토지의 표시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에요. 면적. 여기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예요.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다면, 자 보세요. 요 경계 좌표입니다. 경계 좌표는 지적 공부에는 등록을 하는 거예요. 등기부에는 등록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네 개는 등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경계 좌표는 지적 공부에는 등록하지만 등기부에는 등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지목이 있죠. 그럼 여기 지목이 전이다. 그럼 여기 지목이 있죠. 지목이 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에서 대로 바뀌었다면 대상 지적 공부를 먼저 고칩니다. 고치고 나면 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 지적 공부를 보고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보면 다 고쳤죠. 고쳤다면 고쳤다는 걸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왔죠. 완 날로부터 여기 등기 완료 통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라. 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왔죠? 그럼 지적소관청에 완료 통지서가 왔거든. 온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위입니다. 그런데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경계좌표가 변한 거예요. 경계좌표는 지적공부에는 등록을 하지만 등기부에는 등기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경계좌표가 변하면 올라갈 필요가 없어.
올라갈 필요가 없어. 왜? 등기부에는 기재를 안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도공부에 등록만 하면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15일, 7일이 키가 아니고 이 앞에 글자가 키예요. 글자가.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지도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거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문과정이니까 큰 흐름을 공부하고 있거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잠시 쉬었다가 지적의 마지막 파트, 청량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을 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죠.